네, 한리와 언어 4주 3차 시 영상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한리와 언어를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지 지난번 영상도 지금 뉴미디어의 역기능 얘기를 하다가 끊어지게 됐네요. 근데 뭐 이번에는 늘리지 않고 3차 시에서 연결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9페이지 미디어 혁명에서 뉴미디어의 역기능.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는데, 현재 이제 그런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뉴미디어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정보혁명의 긍정적 순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물론 있죠. 그래서 뭐 지난번 코로나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유튜브 영상 찍는 것을 굉장히 이제 잘 모르셔서 그렇죠. 뭐 선생님도 뭐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올려서 노출이 쉽게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만 사실은 노출이 되는 거라, 이런 전공 강의의 유튜브 영상은 사실 그렇게 쉽게 노출이 되고 싶어도 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좀 첨단의 어떤 그런 쌍방향의 미디어들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어떤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정보의 독점과 편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선 방송, 지금 뭐 여러분들 스카이라이프라든지 뭐 BTV라든지 뭐 집집마다 유선 방송 채널 하나쯤은 뭐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는데, 이 유선 방송 같은 경우도 정보의 독점과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짓는 일종의 정보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웬만하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요번에 초중고등학교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경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가구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뭐 당연히 노트북도 없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데스크탑이 없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어요. 사실 이제 대개의 경우는 있을 것이다. 대학생 정도면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뭐 그렇지 않아서 좀 고생한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측면인데, 유선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선 방송 채널 같은 것들이 정보의 독점과 정보에서의 어떤 계급 차이,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내주는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뉴미디어라고 하죠. 뉴미디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가치 판단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선생님이 유튜브를 처음 접할 때 선생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서 우연히 로그인을 하고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영상을 검색을 했더니 그 이후로 계속 개고양이 영상만 뜨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니 유튜브는 주로 개고양이 영상만 띄우나 처음에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을 이미 이 사람은 이런 영상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중문화 관련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그러다 보면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잘못하면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닌 주관적인 정보로 호도하는, 잘못 이끄는 그런 경향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정보들의 옳고 그름과 객관성을 파악하거나, 또 생산자가 그것을 게시할 때 객관성을 유지하게끔, 그러니까 구독자만을 늘리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그 다음에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ultural lag라고 하는 현상인데,
문화 지체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문화의 하위 분야들이 서로 이렇게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예를 들면 미디어 자체는 굉장히 발전을 해 있는데 그 미디어의 배경이 되는 사회나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아니면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서로 이게 발맞추어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 것을 문화 지체라고 해요. 그래서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비해 정치 사회적 의식 수준이 따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적 낙후라하고, 사회적 괴리 현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미디어 문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이버상에 지금 최근에 이제 성범죄가 오프라인상도 물론 심각하지만 온라인상의 이런 어떤 성범죄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승리는 어영부영 군대 가고 뭐 정준영은 100만 원 벌금으로 성매매 뭐 어쩌고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판사의 그 어떤 이제 그 법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물론 최대 형량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판사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지만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형량을 주는 것, 형량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법 제도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너무 발달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다루는 어떤 그런 그 안에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발맞추지 않는 어떤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이제 어린, 이번에도 보면 10대, 20대 어린 친구들이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교육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의식의 어떤 그 정비라든지 성숙한 그런 어떤 디지털 문화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야말로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만큼 어떤 문화 지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험 문제는 뭐 로봇화와 뭐 산업의 자동화로,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산업사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고, 뭐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익숙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제 인간의 왜소와 뭐 우리가 그 유발 하랄이라고 해서 그 사피엔스를 쓴 그런, 이 사람도 문명학자죠. 이 사람이 최근에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또 책을 썼는데, 일종의 연작 시리즈 같은 것인데 결국은 신이 기계의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뭐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어떤 생명체로서의 인간은 점점 왜소해지고,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인간의 어떤 기계 문명 앞에서의 왜소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영화 기억나는 거 있나요? 매트릭스 같은 거. 이후에 여러 일련의 뭐 비슷한 부류의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 문제. 뭐 인간성의 상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뭐 산업화 시대에 또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성범죄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성의 상실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그 대중문화의 생기자 프로슈머 팬덤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은 팬덤 이렇게 좀 성격상 뭔가 이렇게 크게 열광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좀 꽂히는 경향이 조금 없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꽂혀서 덕후라고 하죠. 네, 덕후 기질. 그런 친구들을 보면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뭐 어떤 특정의 남자 배우를 너무 좋아해서 막 사진을 갖고, 뭐 선생님도 지난번에 나 듀란듀란을 좋아했다, 거기에 뭐 존 테일러를 좋아했다라고 했지만 책받침 사진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였고 그 이상의 특별한 그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의 해석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성장기에 부모님들이 어떤 팬이다 그러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해서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팬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팬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이고 덤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
영토, 뭐 영지. 그래서 이제 팬덤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데, 팬덤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사실 이제 어원을 대부분은 그 광신도, 뭐 열광자, 광신도에 좀 종교적인 표현이거든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퍼네틱이라는 뭐지 형태는 꼭 형용사 같은데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신자, 광신도에서 비롯된 말로 보고 있어요. 퍼네틱은 라틴어 파나티쿠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죠. 사실 뭐 이제 종교도 굉장히 이제 몰두하고 열광적으로 이제 추종하게 되고 신념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팬이라는 말은 스포츠 팬덤에서 먼저 나왔어요. 스포츠 팬덤에서 먼저 나와서 1889년에 스포츠 팬만을 가리키다가 이후 배우나 가수 등 대중만화 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퍼네틱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는지 The Fancy 뭐 이런 말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퍼네틱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일단 그 팬덤은 일단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요즘은 특히 이제 이 팬덤이 약간 정치 영역까지도 이제, 물론 과거에도 이제 추종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팬덤이 추종자예요, 사실은. 근데 정치 영역에서는 좀 권위주의적인 속성이 있다 보니까 팬덤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보면 일종의 그 팬덤 문화가 정치 영역에도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인 분야에 지나치게 편향된 사람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정의한 게, 그러니까 이미 편향되다, 지나치다라는 표현에서 이건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뭐 대단히 열성적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문화 폭발의 시기죠. 팬덤이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단순 팬덤이 아니라 팬덤 문화라는 이제 말까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시험을 떠나서 원래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끝까지 온라인 학기 내내 이제 기말고사는 시험을 이제 비대면으로 뭐 한다고 하지만 중간고사는 재량껏, 근데 어차피 우린 중간고사는 안 본다고 했었고 뭐 이제 각각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는 공지사항에서 따로 하도록 하고, 이제 K-드라마, 뭐 K-팝 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종의 문화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팬덤 문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 자체가 부정적이다 보니 팬덤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분히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연예인을 위한 팬클럽이 생겨서 뭐 팬클럽끼리 싸운다든가 뭐 K-팝 아이돌들끼리 흔히 있는 일이죠. 뭐 그다음에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한 스토킹,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인 것들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것을 팬덤 현상이라고 해서 조금 하급의 하위 문화로 보기도 합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팬덤 문화다라고 하면 오빠 부대라는 말 아마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빠 부대 원제로 가는 이제 조용필 씨가 이제 거의 한국 팬덤의 시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여러분 세대에게는 좀 낯선 1990년대 초에 문화 대통령으로까지 불렸던 그 서태지하고 같이 이렇게 춤을 췄던,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뒤에 백댄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3인조였으니까 이준호와 양현석이었고, 그 양현석이 지금 YG의 그 대표죠. 네, 그래서 이때 90년대의 서태지의 팬덤 문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이들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식으로 서태지는 평가됐죠. 지금의 BTS처럼 뭐랄까 좀 다른 측면에서 대중가요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어떤 관점, 한국 사회에서 대중문화를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격이 좀 그래도 좀
낮게 보는 한 단계 격이 있는 좀 저열한 하위 문화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노래 가사라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좀 옛날 얘기지만 서태지가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실제로 본 건데 서태지가 이제 그 3인조가 나와서 점수를 받은 신인이 기존 이제 좀 작곡가나 작사가들 평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말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어요. 뭐 랩이 나오는데 뭐 이게 뭐냐 이건 노래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랬었어요. 선생님도 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회오리 춤이라고 하는 유명한 춤도 추는데 댄스 문화, 댄스 음악을 이제 높이 치지 않았죠. 노래는 지금의 미국 할리우드란다. 그 미국에서 BTS 음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라이브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춤을 춘다는 문제에 대해서 춤은 백댄서나 추는 것이지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90년대 서태지가 나왔을 때.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고 형편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 뭐 교실 이대하니 해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지금까지도 대중문화에서 평가받는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해서 뭐 H.O.T, 뭐 잭스키스 이렇게 나오면서 수많은 팬클럽이 나오고 이제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는 것을 팬덤 문화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누나 부대 이제 이러면서 어떤 그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층들이 팬덤 문화에 가세하면서 단순하게 팬덤 문화를 청소년 문화다. 뭐 10대의 문화다라고 현재는 21세기인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팬덤의 문화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초기 한국 팬덤의 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뭐 소위 빠순이라고 하죠. 뭐 그냥 막 그 어떤 스타의 외적인 면에만 환호하고 또 물론 간혹은 뭐 원히트 원더처럼 단번에 한번 확 타올랐다가 금방 소진되고 마는 아주 일회성 소비 너무 잔인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잔인하지만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회성 소비재처럼 타오르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런 그 스타의 그런 팬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이제 서태지의 팬덤이라든지 이런 팬덤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긍정적인 팬덤의 활약상들도 있었어요. 뭐 팬덤을 선생님도 몰랐는데 워너비 혹은 그루피라는 그런 뭐 무슨 뜻인지 대충 알겠죠? 네. 팬클럽들이 음악 소비자 운동,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프로슈머의 활동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주는 대로 내가 아이 좋아 하고 쓰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자고 한 거죠. 그래서 자각하고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태지 팬클럽의 음반 사전 심의제 폐지 운동. 이거는 정말 당연한 거죠. 지금도 이제 검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남편도 같은 그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쪽 교수인데 예전에 심의에서 그 방탄소년단의 그 쩔다라는 표현은 비표준어라서 이게 심의에 통과되는 그런 그 회의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쩔어가 한국에서는 1등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해외에서 확 반응이 왔던 그런 노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BTS의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지각이 그 지위의 지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쩔어라고 하는 그 제목 뭐 영어로 노프였지만 그 쩔어라고 하는 그 제목도 사실은 지금도 심의라고 하는 과정은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심의도 이게 점점 관제 문화에서의 검열보다는 훨씬 이제 너무 이제 비속어가 많다든가 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있다든가 뭐 방탄도 그런 문제 남녀 뭐랄까 여혐과 관련되는 그런 거에 개입된 적 한번 논란이 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의 수준이라면
과거에는 좀 더 90년대에는 좀 더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서태지 팬클럽이 예를 들면 교실 이데아 같은 경우는 10대가 그 학업의 부담에서 굉장히 반항하죠.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기성 세대들의 평가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폐지 운동을 벌이고 또 뭐 특히 당시 서태지의 시대유감이라는 그런 노래가 사전 심의를 거치면서 가사가 완전 삭제되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놀랬던 거죠. 그래서 강력 반발하고 그 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태지 매니아, 이승환은 여러분도 알죠? 팬사이트 연합, 조용필 팬사이트 연합, G.O.D 팬사이트 연합 등이 모여서 대중문화 개혁을 위한 연대 모임 해서 방송사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앞장서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순위가 남아 있는 곳으로 정말 솔직히 고백을 하면 이 수업 때문에 정말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듣도 보다 가요 톱10이라고 하는 걸 어쩌다 어릴 때도 가요 잘 안 들었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가요,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보기는 했어도 정말 본 적도 없는데, 요즘은 뭐 온라인 투표도 있고 사전 뭐 앨범 판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기 한국 팬덤이 어떤 그런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적인 소비자의 역할, 프로슈머 역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대중문화 그리고 이제 한류라고 하는 대중문화를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팬덤의 프로슈머로서의 역할, 근데 그 역할의 부정적인 역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팬덤이 아니라 긍정적 팬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국의 팬덤, 이제 팬덤이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서구에서 먼저 생겼죠. 먼저 생겼는데 정말 여러 종류의 팬덤이 있어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면 덕후예요, 덕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히 빠져서 지지하고 그러는데 셜록 홈즈의 팬덤이 1890년대에 있었어요. 셜록 홈즈 누군지 알죠?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에요. 탐정.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에 대한 그런 그 팬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서 코난 도일이 너무 열광하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게 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셜록 홈즈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소설에서 벗어나니까. 팬덤이 난리가 났던 뭐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셜록 홈즈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재밌었는데 코난 도일은 좀 아마 다른 늘 비슷한 패턴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70년대의 스타트랙. 스타트랙은 미국의 유명한 SF TV 시리즈물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화로 제작된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선생님은 TV 시리즈가 수입된 것을 봤는데 정말 열광했습니다. 선생님이 SF물을 좀 좋아해서 80년대 스타워즈 역시 선생님도 팬덤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드라마나 영화에 팬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팬덤들은 어떠냐면 어떤 극중 주인공을 죽일 걸 살리기도 하고 스토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팬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드라마 보면 옛날에 그 별은 내 가슴엔가 해서 최진실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안재욱이라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차인표, 이렇게 원래 차인표이 첫 번째 제1남주였어요. 근데 제2남주인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삼각관계 속에서 헤매다가 제1남주랑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2남주인 안재욱의 인기가 아주 치솟았고 그때 이제 사실은 안재욱이 그 중국에서 이제 한중 교류가 좀 활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탤런트로서 아주 굉장한 그 배용준이 일본이었다면 안재욱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바꾸게 되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만 돼도 그때도 역시 90년대인데 이 드라마의 이제 열성적 시청자들이죠. 그러니까 드라마나 이제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팬덤이 좀 일시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스토리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컨 남주였던 사람들의 인기가 갑자기 뭐 다모의 이서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퍼스트다 세컨드다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주인공 여주는 이제 이름이 김민준이었던가요?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참 이게 팬덤의 능동적 역할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시리즈 이렇게 또 팬덤이 만들어지면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 시리즈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리즈물로 만들어지게 되고 해리포터도 뭐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해리포터를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보고 그래서 아마 그 팬덤에 또 해리포터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네. 팬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호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팬덤이 생기지 않으면 뭐 크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없게 되지만 그렇게 되죠. 그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뭐 마블 팬덤 뭐 그래서 이번에 아이언맨 선생님도 이제 뭐 마블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뭐 아이언맨 죽나 보다 뭐 이러고 있어서 선생님 사실은 아이언맨 시리즈를 단독으로 본 적은 없거든요. 했는데 옆에서 훌쩍거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세대들에게는 저게 굉장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역시 마블 팬덤. 자, 여기서 하나 일본 애니 팬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애니 팬덤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면 그 팬서브라고 하는 거에서 즉 우리 나름대로 팬들이 자발적으로 번역을 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본 만화는 지금은 뭐 한국의 웹툰도 어마어마하고 웹툰 베이스의 뭐 영화나 드라마 뭐 굉장했어요. 뭐 선생님도 예전에 막 만화 좀 잘 그리는 편이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뭐 좀 비웃듯이 뭐 만화 뭐 무슨 과라 가라 막 그래서 꾸중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만화과를 가는 게 더 좋았을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7, 80년대 선생님 세대도 일본 만화들이 막 들어왔는데 우리는 외생 문화라고 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본의 뭐 캔디라든지 뭐 알 거예요.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게 있으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한국 작가가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린이들 잡지가 있었어요. 새소년이나 소년중앙. 그런데 연재를 해요. 우리는 이제 한국 만화인 줄 알고 보지만 알고 보면 일본의 원작이 있는 것이죠. 그걸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약간 좀 뭐랄까 정통이 아닌 방법으로 번역을 달아서 이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금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 캔디나 베르사유 장미 같은 것들을 교실에서 만나러 돌려보면 선생님들이 다 뺏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일본 만화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이제 번역이 붙은 것을 보죠. 이거는 단순한 팬서브는 아닌데 일본 애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당연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미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허가되기 전에 이거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처럼 어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지류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왜 17세기 금서얘기 시간의 흐름이 즉각적이지 않을 뿐 조금 더 오래 걸릴 뿐 사실 이제 좀 더 뭔가 우월하고 나은 문화들은 이렇게 유통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소장하기 원했던 팬들은 애니메이션의 그 복사본도 유출하고 만화책이나 영화도 유출하고 또 막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싶으니까 일종의 이제 그 초기 이제 초기 컴퓨터에 그걸 뭐라고 하죠? 초기 컴퓨터에 여러분들 뭐 1988에 봤는지 모르지만 메신저로 대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달면서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한 이제 영미권들도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방탄의 노래에 한글을 번역해서 영어 자막을 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전통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그들이 주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주류적이고 좀 뭐랄까 키치라고 하죠. 키치 문화? 키치인가? 네, 정확한 표현이 헷갈리는데 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류가 전파되는 데는 어떤 영미권에서 이러한 어떤 일본 애니 번역이 큰 영향을
어떤 그런 방법론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잠깐 일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한다면 좀 길어지면 또 안 되는데, 네, 일본의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도 외색 문화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TV에서 일본 노래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뭐 늘상 속 터지게 하니까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80년대 이제 초중반만 하더라도 J-팝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클럽에 해당하는 디스코텍에 가면 J-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좀 알고 있는 그 J-팝 노래 뭐 한두 개는 알고 있고 뭐 엑스제팬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 문화와 일본 상품, 지금 예를 들면 막 한국 문화, 뭐 한국 마스크 너무 좋아, 한국 세정제 내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확인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특히 7, 80년대에 이제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적대국군, 태평양 전쟁 제2차 대전의 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일본은 특히 애니는 워낙에 이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뭐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일본의 문화 영향을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J-팝이나 뭐 J-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나 그런 때 일종의 모든 영향을 미치고 그 자리를 모두 한류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뭐랄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속상할 부분은 있지만 원래 한국의 문화가 더 나았어요. 네, 문과 교수라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요? 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솔직해서 더 나은 데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지요. 네, 팬덤 문화. 이건 끊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팬덤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팬덤의 문화라는 말, 이제 팬덤의 문화적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타와 관련되는 상품, 뭐 굿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 굿즈를 사서 스타 혹은 그 캐릭터와 뭐 일체화하고 이제 그들이 잘 됨으로써 나의 그 어떤 그런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TS가 성취하는 것을 나의 성취로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간혹은 이제 맹목적인 스타 사랑으로 이제 잘못된 삐뚤어진 팬덤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선생님은 좀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스타를 쫓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래서 팬덤 문화도 되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뭐 폐쇄적이고 독특한 습성을 일컫는다. 너무너무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특히 BTS의 아미 팬덤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그들의 팬덤이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미 팬덤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팬덤 문화는 그들끼리의 폐쇄적이고 독특한 습성으로 규정할 만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싫고 학교도 싫고 어른도 싫다. 그래서 뭐 10대 팬들이 대중 스타에 대해서 열광하고 환호하면서 자신들의 뭐 욕망의 탈출구로 삼는다. 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들이 어떤 하나의 그 문화 소비의 주된 세력이 되면서 이제 스타덤을 구축하게 되죠. 그래서 팬덤 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측면, 특히 한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스타덤이라는 것도 이제 스타의 세계가 되는 거죠. 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스타덤의 문제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혹시 또 영상 끊어질까봐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팬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여러 가지 향후 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의 안내가 있을 테니까 꼭 숙지하도록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